10월의 첫 주말을 맞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풍성히 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행사장 일원은 문화와 예술을 즐기려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조선의 실학자이자 문인화가인 공제 윤두서 선생이 지리에도 능통해 군사지도 등 여러 지도까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남도의 멋과 맛을 간직한 곳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고즈넉한 돌담길로 유명한 슬로시티 창평의 5일장입니다. 해경 검문 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선원 3명이 숨진 무허가 중국어선 선장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주말인 오늘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행사들로 풍성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행사장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려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10월의 첫 주말 표정을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산업디자인전 개막에 맞춰 화려한 가을 국화로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맨디니의 크리에이티브 가든쇼에서는 창의력이 돋보인 다양한 가드닝 용품들이 선보여 정원의 6차 산업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공간 디자인 이런 것이 참 색다르고 좋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자주 오고 싶고 그러네요.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은 작가들이 직접 연출한 작가 정원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좀 더 합리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가족들끼리 함께 즐길 수 있고 또 자연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광주 충정축제 사흘째인 오늘 시민 만여 명이 참여한 거리 퍼레이드와 함께 월드팝 페스티벌, 충장 DJ 페스티벌 등 추억을 되짚어볼 수 있는 문화 공연도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추억이 되살아나고 즐겁고요. 옛날 어렸을 때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강진의 용동 저수지에서는 전통 어구인 가래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이색 체험 행사도 열렸습니다. 가리치기로 고기를 잡으니까 너무도 즐겁고요. 모든 사람이 같이 즐겁고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즐거운 축제를 다 함께 하고 싶네요.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가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들로 풍성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무등산 자락 일대 주민들이 주도하는 전통문화예술축제인 무등울림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가야금 병창 대제전을 시작으로 막이오른 무등울림축제에는 일본 북해도 전통예술인들의 축하 공연 등 77개 공연, 14개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울림축제는 모레 개막식이 열리고 이달 말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달부터 주말 뉴스데스크에서는 남도의 멋과 맛을 간직하고 있는 곳을 찾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고즈넉한 돌담길로 잘 알려진 슬로시티 창평의 5일장으로 가봅니다. 박수인 기자가 안내합니다. 비가 오는 창평에 9월 마지막 5일장이 섰습니다. 시골 장터 어디나 찾아오는 이들이 예전만 못하지만 비라도 오는 날이면 손님보다 상인들이 더 많기 일쑤입니다. 그래도 장이 서는 날을 기다렸다 찾아주는 오랜 고객들이 있습니다. 운동화를 사러 나온 이 어르신도 창평 5일장의 단골 손님입니다. 마트가 생겨가지고요. 손님이 덜 옵니다. 옛날같이. 지금은 물건이 좋으니까 많이 오고 또 외국에서도 많이 와요. 외국 사람도 가끔 오고 그래요. 장에 널린 물건들은 도시의 여느 시장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값은 좀 더 싸고 덤은 좀 더 많다는 것. 그래야 흥정도 있고 인심도 오갑니다. 시골이나 도시나 장터의 최고 인기는 방앗간입니다. 김치를 담글 양념을 갈고 자식들에게 보낼 참기름을 짜느라 온종일 북적입니다. 자녀들이 원하면 다 서인 줬는데 2명이 딱 안 줬어요. 2집이. 추석 때 줬는데 2집이 안 왔구나. 그때. 내일 그래요. 시골 5일장에 빠질 수 없는 게 장터국밥입니다.
그중에서도 창평국밥은 예로부터 푸짐한 양과 깔끔한 국물 맛으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묘한 맛이라고나 할까요? 참 뭐라고 표현을 못하는데 고소하기도 하고 담백하기도 하고 다른 데보다는 훨씬 맛있고 그래요. 국밥으로 배를 채우고 나서 5분 정도 걸어 도착하는 삼진의 마을. 우리나라 첫 슬로시티로 지정된 창평의 명소입니다. 오래된 돌담길을 따라 고즈넉한 한옥들이 담장을 맞대고 이어집니다. 담장 아래 이름 모를 꽃들이 수줍게 피었고 좁다란 물길이 집과 집들을 도란도란 이어줍니다. 통닭. 와. 소박한 인심과 정겨운 돌담길에서 혼잡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곳. 하루쯤 느리게 걷고 싶다면 다음 5일장에 서는 날 창평행 버스에 몸을 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조선 후기 시와 글, 그림을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선구자적 재능을 보였던 인물이 공제 윤두서 선생입니다. 지리에도 능통해 현대지도 못지않는 정확한 지도까지 만들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강하게 꿰뚫어버린 눈동자와 가늘고 부드러운 선으로 그린 수염. 당시에는 획기적인 사실주의 화법으로 얼굴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공제 윤두서 선생이 그린 자화성으로 국보 24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천재 문인 화가인 공제 선생은 지리에도 능통해 여러 지도까지 제작했습니다. 동국 여지도는 대동 여지도보다 150여 년이나 앞섰고 산맥과 강줄기, 성곽, 섬과 육지 간 연락수로까지 자세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 요도, 지형과 거리, 지방 부호, 사병수까지 자세히 기록돼 이들 지도가 군사적 목적으로 제작된 곳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중국 지도도 만들어졌는데 전해지지 않고 최근 발견된 천하지도가 그 일부가 아닐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접는 방법이나 거기에 표현한 것들이 공제 선생님이 그린 것과 거의 비슷하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윤씨 문중에서는 이들 지도가 왕명에 의해서 첩자들을 중국과 일본에까지 보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일본 요도를 둘러싼 비화가 현대에 와서 소설로도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공제 선생이 타기한 지 300여 년. 역사적 규명을 통해 이들 지도를 만든 목적이나 가치를 밝혀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 지역 천주교 선교의 산 역사를 간직한 여수 동산동 성당이 창립 80도를 맞았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오늘 여수 동산동 성당에서 김희중 대주교가 집전하는 성당 건립 80주년 기념 미사를 갖고 현재 여수 지역 8개 성당과 2개 공소를 중심으로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동산동 성당은 1936년 건립된 여수 지역 최초의 성당으로 현재는 노인복지시설인 예리고의 집 등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24일. 제54회 목포 시민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목포시는 오늘 유달산 종각에서 시민의 날 기념 타종식을 연 것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목포 시민들과 서울 서대문구, 성남시 등 자매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축하 공연과 시민의 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서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도중 화재가 발생해 선원 3명이 숨진 중국어선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목포 해양경비안전선은 중국어선에 부과된 담보금 2억 원에 대해 선장 양모 씨가 미납 의사를 밝힘에 따라 무허가 조업과 정선명령 불응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은 압송된 중국인 선원 14명 가운데 현재까지 5명을 조사했고 단속 과정에서 사용된 섬광 포금탄이 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2차 정밀 감식도 실시됐습니다. 전남 어가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수산물을 팔아 1년에 1,0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전체 어가의 42%인 7,900여 가구가 지난해 수산물 판매 금액 1,000만 원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어가 비율도
전체의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어가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8개 학교가 지난해 학생 1인당 100만 원 이상을 들여 수학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4곳과 전남 4곳 등 8개 학교가 학생 1인당 수학여행 경비가 1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광주의 한 고교는 미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와 1인당 금액이 4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광주 전남 학교 평균 30여만 원에 비해 10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산림의 용도가 불법적으로 바뀌고 훼손되는 일이 잦다는 지적입니다. 2010년 이후 전남의 불법산지 전용 적발 건수는 842건에 이르고 있고 특히 산림 훼손이 많은 골프장과 채석장, 관광시설의 불법산지 전용이 62건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6년간 전남에서는 2,600여 헥타르에 대해 산지 전용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448헥타르에서 산지 전용 허가가 났습니다.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광양항의 연간 피해 예상 규모가 최대 126억 원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만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5만 TEU의 물동량 감소가 예상돼 하역료 21억 원에 예도선료 등 모두 3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진해운의 파산이 확정될 경우 연간 물동량이 최소 14만 TEU에서 최대 20만 TEU 감소가 예상돼 최소 89억 원에서 최대 12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